그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가 거의 신고점을 찍으려 말라고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보니까 거의 신고점 근처에서 계속 매수를 했더라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너스가 나올 때, 뭐 예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회사에서 주식을 받았을 때,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팔아서 S&P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적립 투자를 하게 됐고, 이분 강제적으로 그 신고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달러로 샀던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 그 VOO 부를 보면 지금 현재 15%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작년 한 해 미국 시장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수익인 거는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만큼 조금 더 계속 비싸게 사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내려간 상태고, 또 국내 상장 이제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 성과를 보면, 그래서 코덱스 그 환율이 고정된 상품도 샀었고, 그리고 그냥 코덱스 상품도 샀었고, 타이거 상품도 샀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환율이 고정된 상품 같은 경우는 환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그 조금 초반에 조금 사고 더 이상 사질 않았어요.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더 투자를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성향상 그 나머지 이제 한화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코덱스를 계속 이것도 연간으로 계속 사 모았더니 지금 현재는 16%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한 해 1년 동안의 수입 전체적인 시장의 그 성장보다 조금 낮은 게 계속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성공을 한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한 해 동안 시장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결과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시장이 내리는 중이라고 해도 똑같이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시장이 내리는 중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제 투자 원칙에 따라서 제 스스로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엄청 전문가들도 많고, 그 전문가들 중에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을 해서 맞추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오를지 내릴지, 다음 달에 내릴지 오를지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한 사람이 1년 내내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맞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측력이 좋은 사람일 텐데, 전문가들이 보면 어떤 사람도 오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좀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계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내가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했으면 2분의 1 확률로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 시장에 대폭락이 온다 라고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으면 10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주장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꾸준히 계속 맞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리는 게 무섭다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에는 기회비용 손실이 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은퇴가 목표라서 어쨌든 꾸준히 사모으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예전에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이런저런 주식이 막 다 담아 있어요. 사실 뭐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더 오른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사자마자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좀 제가 보고 있던 주식이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서 이 정도 모르겠지 하고 샀는데 더 내린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 일반 주식의 경우에는 물론 운이 좋게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언젠가는 어쨌든 시장이 회복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더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을 넘어서 더 오른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시장에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인류가 기술 발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람이 소비욕이나 그런 욕심, 그런 욕구가 없다면, 사실 그럴 때는 제 투자의 그런 방식이나 그런 믿음을 좀 다시 재고해 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박물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간은 역시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욕망, 되게 옛날부터도 막 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귀족들, 왕들은 그런 식의 소비를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능력과 여건만 있으면 그런 물질적인 소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은 몇천 년 동안 이어온 인간의 그런 본성과도 같은 존재다,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인간이 계속 기술 발전도 하고
욕구가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시장, 어쨌든 사람들에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기술과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테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잡설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사실 주식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 뭐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식이 계속 앞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나눠서 사지 않고 한 방에 사면 더 이득이잖아요. 괜히 더 기다렸다가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로 내린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아니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사면 되지 왜 지금 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내릴지 언제까지 떨어질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우리는 전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내가 1억을 다 투자를 했는데 50%가 내렸어. 그럼 50%가 되면 5천만 원이 1억이 되려면 사실 50%가 오르면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야 되잖아요. 굉장히 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사람이고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DCA라고 하는데 이제 내리는 도중에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함으로써 평균적인 단가를 내려서 어쨌든 시장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내리는 장에 그런 이점을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산다? 언제까지 떨어진다?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 재산을 한 번에 올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미국 주식이 그렇게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신뢰가 가면 전 재산 몰빵하면 되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저는 첫 번째로는 은퇴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제 목표 숫자에 빠르면 2년, 뭐 늦어도 3, 4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제 약간의 버퍼를 둘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깝게 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기술 관련된 이제 뉴스를 보면 2027년도에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AI가 이제 도입이 된다. 모든 영역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IT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7년도 정도 되면 명퇴 수당 같은 거 받고 명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어쨌든 은퇴가 너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은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실 미국에 이제 파이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초반에 자산을 상장시키는 20대 30대 그때 초반에는 6개월 생활비를 빼고 전 재산을 다 이제 주식시장에 넣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6개월 생활비도 아니고 100%를 다 그냥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이 좀 침체됐다고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근로소득이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8대1, 8대2 정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 중에 안전하게 내 자산에서 몇 프로 정도 빼먹으면 실패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한 블로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했는데 그 결론을 봤을 때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주식과 채권 그런 자산 사이에 8대2, 9대1 정도의 비율이 됐을 때 50년 이상 정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의 자산 배분, 자산 비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P를 계속 사 모으긴 하겠지만 그 S&P 비중이 제 전체 자산의 20%가 넘지는 않게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제가 투자한 자산, 이제 현금을 발생시키는 자산 중에서 8대2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는 게 제 목표긴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8대2 비중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 모을 것 같아요.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남는 현금이나 아니면 제 근로소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거고 만약 주식이 조금 올랐다, 8대2 비중이 좀 올라갔다 싶으면 RP라든지 단기적으로 자산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너무 많이 과열이 됐잖아요.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사실 은퇴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되는 걸 보고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4% 룰을 따른다고 했을 때 30년 기간 동안 4%를 인출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성공한다라는 뭐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트리니티 스터디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지금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30년보다는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더 긴
50년, 60년 정도 동안 이제 시뮬레이션한 그런 결과들을 봤을 때 은퇴 후에 4% 정도씩 은취를 했을 때 제일 실패 확률이 높은 게 은퇴 직후에 하락빔을 되게 세게 맞는 상황이 그 4%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사실 오일 쇼크로 물가는 되게 많이 오르는데 주식시장은 되게 침체됐을 때,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은퇴한 사람들이 그 4%를 적용해 봤을 때 실패한 그런 해가 굉장히 많았던 해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차피 하락빔을 맞을 거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다고 했을 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내려가는 걸 보고 은퇴를 한다면 조금 더 제 은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리는 사이클을 한 번쯤은 경험하고 은퇴하는 게 제 사실 작은 소망이긴 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설 연휴가 이게 약간 파이어 이후의 생활을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주말 이틀 동안만 쉬겠다고 하면 사실 토요일에는 되게 좋은데 일요일은 짜증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약간 쭉 길게 쉬다 보니까 좀 회사 일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약간 은퇴 리허설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계를 보지 않고 아니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 자고 싶다. 그러면 그럼 더 자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엄청 럭셔리한 제 기준에서 엄청 럭셔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사치를 좀 부리고 싶어서 사실 파이어를 하고 싶은 그런 목표도 있어요. 그 내 시간을 내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 다니는 중에는 주말에라도 이게 일어났을 때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9시인가? 아깝다.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생각 없이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럭셔리를 누리고 싶어서 좀 저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아무튼 연휴의 시작이니까 긴 연휴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